상대방의 성격이나 스타일은요, 선비남 같은 스타일이라고 하고요. 배려심이 많고 연애 경험도 많지 않으며 여자를 잘 모르고 저에게는 프레임이 낮은 편인 것 같다. 자기의 일에는 고프레임이고 능력에 비해 돈 욕심이나 무력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항상 방송 때마다 이야기를 해드리지만 제가 사용하는 프레임과 세상에서 사용하는 프레임, 다른 연애 단체에서 사용하는 프레임에 대해서 서로 정의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프레임에 대한 정의를 갖다가 저번에 올려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아마 기억나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프레임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어떤 행동 태도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행동 태도 자체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낮다, 높다 이런 건 없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프레임은 어떤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철학에 의해서 인간이 움직인다. 근데 그 기준과 철학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그걸 메타프레임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쭉 해드렸으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프레임에선 낮다, 높다 이거는 없고요. 철학이 확고한 편이다, 철학이 확고하지 않은 편이다, 이런 얘기가 저한테는 더 맞습니다. 그래서 낮다, 높다 이거는 다른 단체나 이런 데서 사용을 하는 것 같고요. 저는 다릅니다. 프레임이. 썸을 2개월 타셨고요. 교제는 2달 반 지속해 오셨습니다.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남친이 잠수 이별한 지 2주가 되었어요. 3월 28일 기준으로 그렇다고 합니다. 나이도 30 중반이라 잠수 이별은 생각도 못했다고 해요. 전 남친은 여자를 잘 모르는 듯하고 저에게 너무 조심스럽고 배려 깊은 사람이라 이런 비매너적인 행동을 할 거라는 건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어요. 뭐가 궁금했냐면 이 남자분과 어떤 경로로 만났는지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썸을 2개월을 타셨고 어떤 경로에서 썸을 탔는지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교제를 2달 반을 했다고 하는데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거의 2달 반 중에 1달 정도는 못 만나요. 마지막 4주 정도를 아예 못 만나요. 그렇기 때문에 교제가 1달 반 만에 끝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경로에서 만났기에 얘가 이런 비매너적인 행동을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사건일 것 같더라고요. 지금 우리 천사님이 해석을 하시는 내용만 봐가지고는요, 잘못된 해석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제가 여태까지 유료 상담을 해오면서도 항상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해석하는 것과 제가 바라보는 시각은 좀 달라요. 대부분의 인간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누군가가 나를 떠나? 그러면은 내가 뭔가 문제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어디에서 문제가 있지만 찾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요, 세상을 갖다가 자기가 바라보는 시각에서만 세상을 바라보다 보니까 오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당연히 잘못된 것만 찾게 돼요. 인간들은 바라보고 싶은 것만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류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꼭 본인 잘못이라기보다는 왜 이런 문제가 생겼고 이 상대방이 어떤 패턴으로 행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타당한 행동이구나, 어떤 상황에서 이런 행동을 했겠구나, 이런 것들이 분석이 돼야 되거든요. 이걸 심리치료 분야에서는 전문용어로 통찰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이런 행동을 했겠구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내가 야채 가게를 운영을 했는데 어떤 도둑이 와가지고 야채를 훔쳐갔어. 그러면 우리가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내가 그 도둑한테 뭔가 잘못된 행동을 했나? 나에게 어떤 원한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야채 가게의 주인 입장에서 바라본 거고, 사실은 그 야채를 훔쳐간 사람은요, 어떤 개인적인 상황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 개인적인 상황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상대방의 상황을 전혀 생각을 안 하고요, 자기가 다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연애라는 파트에서는 누군가와 만났다고 헤어지면요, 자기가 버림받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잠수 당일날 저녁까지 카톡 답장을 기다리다 혹시 사고가 났나 하는 걱정되는 마음에 무슨 일 있냐 카톡 1개와 전화 2통을 했습니다. 물론 아무 응답도 없었고 더는 매달리거나 어떤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잠수 후 일주일 동안 저는 아무렇지 않게 SNS에 게시물도 올리고 지냈는데 몇 번 구경을 하더니 SNS 마팔도 끊어버리고 카카오톡도 숨김 또는 차단을 해버렸네요.
처음 당한 잠수 이별로 황당하고 열받고 자책도 했어요. 정말 헤어지기 전날까지 어떠한 전조도 없었으니까요. 눈에 띄는 큰 전조가 없었다면 눈치가 없어서 몰랐을 수 있습니다. 사연자분들이 자기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제가 옛날에 유튜브로 상담해드렸던 내용 중에도 남자친구가 오전까지는 막 결혼하자, 우리 결혼 어떻게 할까,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되게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근데 오후에 헤어지자고 한 케이스도 있어요. 이제 그러면은 정말 어이가 없잖아. 이건 하루 만에 이렇게 변한 것도 아니고 오전에는 잘 만났고 결혼 얘기도 했다가 갑자기 오후에 헤어지자고 했으니까 너무 갑작스러워서 뭐 매달리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스토리라인을 쭉 보다 나면요, 분명히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천사님에게도 혹시 모르니까 카톡 나누신 내용 최근 10장만 캡처해서 올려달라.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냐, 이 남자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이런 거 되게 확인을 많이 해봤거든요. 제가 보기에는요, 천사님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긴 있더라고요. 천사님은 여기서 그 남자가 프레임이 낮은 편인 것 같다, 이 남자가 연애 경험도 많지 않고 여자를 잘 모르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 남자가 그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천사님이 이제 만나게 된 경로를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소개팅 어플로 만났대요. 제가 상대방 프로필을 보고 호감을 보냈고요. 저는 원래 쉽게 사귀고 누구한테 마음을 여는 편이 아니어서 그냥 그 사람을 알아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첫 만남을 가졌고 그 뒤로 2달 정도 썸을 타다가 상대가 너무 진중하고 조심스러워 보여서 포기하려던 찰나 전 남친이 꽃을 들고 집 앞으로 와서 사귀자고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해드렸지만 소개팅 어플로 만났다면 이 이야기가 굉장히 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겁니다. 천사님이 잘 모르시는 게 남자분이 카톡 내용에서 하시는 특정 행동이 있었는데, 뭐가 특정 행동이 있었냐면 자꾸 이런 행동을 해요. 이 남자가 카톡을 많이 하지도 않아요. 연애에 서툰 사람처럼 실시간으로 카톡을 계속 이어나가거나 이런 바보 같은 행동도 많이 안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우리 천사님이 투정 부리면 받아주는 식으로 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만난 지 1달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스파크가 터가지고 둘이서 엄청 알콩달콩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들의 생각과는 다르게요, 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건 그렇게 빨리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연애를 시작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애라는 감정은 만나면서 더 돈독해지고 사랑이라는 것도 더 커져 나가는 거지, 처음에만 불 붙었다가 나중에 꺼지는 건 그렇지는 않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내가 펫샵에 있는 강아지를 갖다 데려왔어. 근데 그 펫샵에 강아지가 처음에 볼 때 엄청 사랑해서 데리고 온 거야. 여러분들이 사랑한 것은 강아지 외모만 보고 엄청 귀엽겠다 라고 해서 데려온 거지, 그게 대단히 내가 진심으로 그 강아지를 사랑해서 데리고 온 거는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강아지와 지내면서 정이 들고 사랑이 깊어지는 거겠죠. 연인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동물이에요. 우리 강아지나 인간이나 똑같은 동물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처음에 만나면 불꽃이 튀고 막 그러긴 하지만 당연히 우리가 강아지 들여왔을 때 이쁘다 이쁘다 해주죠. 근데 그것은 강아지의 겉만 보고 귀엽다 귀엽다 해주는 거지, 아주 마음속 깊숙이 사랑을 해서 그 사랑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연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 당연히 서로 외모가 마음에 들고 서로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어서 스파크가 팍팍 터가지고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과 언제 만났었다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우리가 이제 썸 타다가 오늘부터 1일이다. 그러고 나서부터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가 갑자기 오늘 1일이라고 한 이 시점부터 갑자기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이상하잖아. 근데 지금 이 카톡 내용을 갖다가 쭉 보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고작 1달이나 2달 반 정도 만난 커플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아니에요. 우리 천사 잘 잤습니까? 하트 뿅뿅 이런 행동을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 전체 카톡이 남자의 행동 태도가 어떤 느낌이 나냐면 형식적이다라는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대단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카톡을 나눴다면요, 대단히 어필을 했을 텐데, 요 카톡 내용에서 보시면 천사님이 어필을 하지 이 남자는 대부분 받아주는 식입니다. 그렇다는 건 이 남자가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가치가 낮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천사님이 가치가 낮은 행동을 하는 거야. 애처럼 행동하는 건 천사님이지 이 남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도권은 이 남자가 가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천사 안 졸려? 이런 식으로 이 남자분이 끊는 행동도 먼저 합니다. 그런 거 보면요, 대단히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형식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라는 게 저는 보이더라고요.
진짜로 사랑하기보다는 형식적으로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카톡을 나누고 있어요. 이 남자는. 우리 천사님은 완전히 의존성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카톡 내용이 보입니다. 그게 이런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남자분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필요성에 의해서 판단을 하게 됐을 것 같아요. 이런 카톡을 나누면서도 내가 이 여자가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냉정하게 행동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물어본 게 어떤 경로에서 만났냐. 최소한 소개팅을 해준 어떤 주선자가 있었다면 주선자를 봐서라도 이런 잠수 타는 행동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소개팅 어플로 만난 거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런 식으로 계속 받아주고 있다가 마지막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4주 정도 못 만나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흐지부지 돼가지고 그냥 잘라내버린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엔. 천사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선비남 스타일의 배려심이 많고 연애 경험이 많지 않아 보이지가 않아요. 여자들이 투정 부리는 걸 이 남자가 잘 받아주고 있거든요. 천사님이 그거에 대한 불편함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천사님이 추측한 이별의 이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일단 추측한 이유와 우리 천사님이 이별에 추측한 이유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게요. 잠수 이별 3주 전쯤에 첫 여행을 갔고 첫 잠자리를 가졌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었어요. 전 남친이 갖고 있던 비슷한 문제. 잠자리에서 이 친구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관계를 한 후에 저는 종일 기분이 다운되어 있었고 말없이 계속 멍 때리는 시간이 많았죠. 그랬더니 이 친구가 무슨 생각을 하냐고 몇 차례 묻더라고요. 저는 아무 생각 안 한다며 그냥 말없이 있었습니다. 성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자세히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큰 이유가 아닐 거라고 봐요. 그 당시에는 머릿속에 복잡하고 생각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게 상대의 눈에도 보였나 봐요. 여행 후로 남친의 행동이 뭔가 거리를 두는 듯한 뜨뜻미지근해진 것 같았어요. 그때 느낀 게 내 태도가 문제였구나. 남자의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냈구나. 안 그래도 자기 스스로 의기소침하고 그 잠자리가 신경 쓰였을 텐데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행 뒤로 다운되어 있는 남친을 위해 더욱더 분위기를 띄워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만약 자존심이 상한 거라면 풀어주고 싶었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라 진지하게 계속 이어나가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여행 다녀오고 코로나가 심각해지면서 갑자기 4주 동안 남친을 못 보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남친의 기분이 더 다운되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다운된 거냐 물어봤더니 그냥 밖에 못 나가는 것도 그렇고 너를 못 보니까 라며 대답을 하더라고요. 하필 서로 뜨뜻미지근해지고 서먹해진 상황에서 4주를 못 보다니 속으로 너무 안타깝고 싫었지만 그래도 4주 동안 부채지 않고 옆에서 응원해주면 오히려 서로 신뢰가 더 높아지고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너무 자만했나 봐요. 여행 다녀온 3주 만에 잠수 이별이라니. 정말 일주일 뒤면 오랜만에 만날 수 있을 거다라는 기쁨으로 있었는데요. 충격이었어요. 잠수 타기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에게 매일 전화하던 사람입니다. 솔직히 잠수 이별한 사람을 뭐하러 기다리냐? 그런 놈은 저에도 좋을 것 없다고 하지만 지금 제 마음은 연락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재회를 하고 싶은데 교제 기간이 짧아서 저를 금방 잊지는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만약 제가 추측하는 이유가 아니라면 저라는 사람에게 실증 났을 수도 있겠죠. 일단은 선 연락 안 하고 기다려볼 예정입니다. 아직 저의 마음이 그 남자를 원한다면 연락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추측하는 것과 제가 추측하는 게 굉장히 차이가 나요. 여자분들이 저한테 상담할 때 항상 이 남자 다른 여자 만나는 거 아닐까요? 오히려 역으로 다른 여자가 생긴 거 아닐까요? 라고 물어보는 대부분의 사연들은 별 그런 일이 없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보면요. 상황적으로 제가 보기엔 다른 여자를 소개팅 어플에서 또 만났을 가능성이 거의 높을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소개팅 어플로 만난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서로 연결고리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옛날에 생각해 보시면 채팅으로 만나는 거랑 똑같아요. 소개팅 어플로 만나는 게. 그거랑 차이가 없는 거예요. 서로 간에 신뢰가 없겠죠? 썸을 2달간 만나고 하겠지만 고작 제대로 사귄 기간은 1달 반이고요. 잠자리 할 때도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잠자리 이후 관계가 안 좋았는데 4주간 코로나도 닥쳤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받아주다가 이 여자를 손절을 해버린 것 같아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게 상식적인 행동인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내가 소개팅 어플을 하는 남자라면요. 소개팅 어플을 통해서 또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 가능성이 있고
걔가 요번만 이렇게 해서 여자를 만났을 거라는 기대 가능성도 없어요.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인간은 패턴의 동물이고 소개팅 어플로 해서 만난 사람들도 소개팅 어플로 해서 만나요. 이 남자가 소개팅 어플로 만나는데 왜 다른 여자를 소개팅 어플로 안 만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천사님이 해석을 하시는 게 너무 안 맞아요. 소개팅 어플로 만났는데 선비남이래. 요즘 선비는 이제 소개팅 어플을 많이 하나 봐요. 군인이라고 해가지고 본인은 안심을 했다? 그렇지도 않다고 봐요. 천사님이 착각을 하시는 게 군인이니까 당연히 갇혀서 못 나오겠다. 아니 그렇게 갇혀서 못 나왔으면 천사님은 어떻게 만났어?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처음에 첫 단추도 잘 못 꼈고 아마 연결고르기가 강력하지가 않다 보니까 쉽게 손절을 하는 일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전반적인 내용을 보기에 잠자리 문제가 아니라면 어떤 문제일까요? 재회 가능성이 있을까요? 나중에 연락해보면 연락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황당하겠죠, 남자 입장에서. 오는 여자는 맞지 않을 가능성은 높을 거라고 봅니다. 그 남자는 어플을 하는 남자니까, 그리고 직업군인이다 보니까 굳이 오는 여자는 막지 않을 거라고 봐요. 오랜만에 연락하면 받을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겠죠. 만약 선연락이 온다면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답장만 하고 다음 연락을 기다려야 하나요? 다음 연락이 온다면 어느 정도 호감을 표하고 얘기하는 게 그건 괜찮아요? 완전한 소설을 쓰시는 겁니다. 천사님은 뭔가 이 남자가 소극적이어서 이런 행동을 한다라고 생각하셨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남자는 소극적인 남자가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남자지. 만약 두 번째 연락이 안 온다면 2주에서 한 달쯤 제가 간단히 뭐 하고 있는지 연락해봐도 되는 건가요? 이게 이해가 안 된다니까? 이 남자가 되게 나쁜 거야. 이거는 천사님이 아셔야 되는 게 소개팅 어플로 만났죠. 하다가 손절 친 거야. 근데 이걸 갖다가 좋게 해석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얘가 어떤 이유가 돼서 이렇게 잠수를 타는 건 말이 안 되지. 얘가 소극적이어서 잠수를 탔다? 가치가 높아져서 잠수를 탔다? 말도 안 되는 소설이죠. 그 남자는 되게 나쁜 거야. 소개팅 어플에서 만나다가 아니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어려운 일이 닥치니까 빠르게 손절 쳐버린 거예요. 흥미가 떨어져 버려가지고. 안 그래도 관계는 삐걱댔는데 거기 있다가 못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애초에 손절 쳐버린 거죠. 좋은 행동이라고 보이지 않는데 왜 이 남자를 기다렸다가 2주 만에 연락을 하니, 한 달 지나서 연락을 하니, 이런 질문을 하시는지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다라는 건 애초에 천사님은 저한테 질문하실 땐 프레임이라는 얘기를 1도 꺼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프레임의 이론대로 하면요, 이건 정말 기준에 안 맞는 행동이거든요. 만약 봐준다면 봐줘도 좋습니다. 봐주는 것도 우리 천사님의 선택이니까 봐줘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봐준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또다시 이렇게 좀 만나다가 좀 실증 나면 다른 어플 돌려가지고 또 하다가 손절 치면 되죠. 어플을 돌리든 안 돌리든 이런 손절 치는 행동을 하는 걸 봐줘서는 안 됩니다. 만약 선연락이고 뭐고 어떤 연락도 2, 3개월 차에 안 온다면 제가 어떤 식으로 보내는 게 나은가요? 제가 보기엔 2, 3개월 가지고 될까요? 이런 기준을 안 지키고 비위가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한 6개월은 기다렸다가 연락을 할 것 같아요. 아무리 비위가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소개팅 어플로 만나고 이거 하는 거 행동 다 뻔한 건데 이걸 갖다가 왜 좋게 해석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어떤 부분에서 이 소설이 맞다고 생각하시죠? 본인이 쓴 소설이 얼마나 타당성 있고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소설이 안 맞습니다. 전략이 잘못되셨어요.